진화론적인 사고 체계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자, 영화 컨택트. 이 영화를 옛날에 나도 한번 봤지. 영화 컨택트 봤는데, 뭐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세계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조디 포스터예요. 조디 포스터인데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팀, 세티라고 그러죠. 세티. 지금도 이게 뭐 예전에 한번 뭐 세티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결실이 없기 때문에 이 세티를 뭐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내가 외신도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세티의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적인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거예요. 탐사. 그러니까 외계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있으면 뭔가 그들이 보내는 신호 또 그들이 뭔가 어떤 다른 외부에 보내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탐사 포착해서 외계의 실존 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러한이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컨택트 말 그대로 접촉.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외계 문명, 외계 세계와의 그 접촉점을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지적 패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전파가 안테나에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무런, 이제 이건 가상이에요. 이제 영화 속에서. 실제로 세티는 이런 그 어떤 지적인 패턴을 가진 신호를 잡은 일이 없어요. 어쩌다 뭐 하나 잡혔는데 보면은 뭐 그것도 뭐 전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잡혔냐면 1, 2, 3, 5, 7, 11 숫자들이 이게 잡히니까 굉장히 이거 막 아주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숫자는 무작위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지적인 생명체를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건 자연적 현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포스트가. 그렇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전파는 분명히 뭐예요? 그거는 어떤 지적 생명체가 발생시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어떤 일관적인 체계와 질서를 갖춘 어떤 신호, 숫자 체계가 만약에 잡힌다면은 이건 누구라도 뭡니까? 이건 누구라도 뭔가 이건 외계인이다. 이건 외계 어떤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겠죠. 근데 이제 정부와 이제 군 당국은 이제 이 포스터를 이제 우습게 뭐라 합니까? 이것이 정말 지적인 존재의 결과물이라면 왜 그들은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관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포스터가 그것은 수학이 우리의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반절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설이지만 영화 컨택트는 자연 발생론을 신봉하는 열렬한 진화론자, 실제로 시티 계획에 실현했던 칼 세이건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서 지적해야 할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뭡니까? 세이건이 연속되는 소수들을 가리켜 외계 지적 존재라고 하는 증거를 확신하면서도 정작 최초의 단세포 생물 안에 백과사전 천질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놓고는 그것은 지적 존재의 실존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청난 지적 존재의 증거가 사실은 뭐예요? 세포, 심지어 뭐 그냥 단세포 생물 안에 인간의 세포는 아니더라도 설령 인간의 세포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극히 미미한 단세포 세포 안에도 이런 백과사전 천질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기껏
뭐 우주에서 숫자 몇 개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적 생명체라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그 소설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칼 세이건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뭐라고 해요? 신을 믿지 않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대단한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앙, 더 큰 신앙. 그러니까 분명히 엄연한 그 하나님의 존재, 어떤 지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외면하고 그것들보다 훨씬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는 이들의 그 행태를 볼 때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뭐 절대 진화론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흔쾌하게 참 이건 참 대단한 체계다. 그렇게 이제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화론 역사의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프린스턴의 그 워필드도 사실은 그 근본주의라는 잡지에 유실론적 창조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글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는 진화론이 우리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갔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과학적인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벗어나서 과학적인 대화를 하자. 그러나 그 전까지의 우리 이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질문과 대답에 종교적인 질문과 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예요?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자,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아직도 이 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이 과학의 객관적 사실을 오도하는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 과학적 접근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그들의 망상, 그런 허상을 어때요? 이제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직도 이 흔히서 창조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열등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창조론자라기보다는 지적 설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이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고 그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대요. 그만큼 어떤 그 진화론은 믿진 않지만 그러나 진화론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적 설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내가 볼 땐 뭐 진화론자들은 더 지금 막 그냥 궤변을 떨고 있잖아요. 갈수록 궤변이 심해,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원래 그 다윈이 그 진화론하고는 지금 전혀 뭐 어떤 상태가 전혀 지금 이 원래 다윈이 주장했던 거로는 굉장히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여기 봅시다. 세이건이 한 말 중에 이제 뭐예요? 인간 두뇌의 정보 용량을 비트로 나타내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줄기들은 모두 합친 것에 필적할 것이다. 그러면 약 100조 비트가 된다. 그 정보의 양을 영어로 기록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장서량에 맞먹는 약
2천만 권의 책을 채울 수 있다. 2천만 권에 달하는 정보가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다. 뇌는 매우 협소한 공간에 자리 잡고 커다란 크기의 저장소다. 뇌의 신경화학 작용은 놀라울 정도로 분주하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기계보다 더 놀라운 회로를 갖춘 기계인 것이다. 최근에 그 컴퓨터가 이제 생각을 하는 컴퓨터가 이제 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실험이 이제 성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 대화. 자유롭게. 컴퓨터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실험이 이제 영국 왕립과학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실험했을 때 그 실험이 지금 성공했다고 이제 뭐 신문에도 막 대서특필되고 외신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대화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방적인 정보를 뭐 어떤 캐거나, 그러나 앞으로 이제 컴퓨터는 뭐냐면 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기사입니다. 사람하고도 대화하기 피곤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컴퓨터하고도 대화하게 생겼다고 막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은 이 컴퓨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인간이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 뭐 컴퓨터와 어떤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이제서야 인간이 어때요? 어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해서,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그 스스로 이제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여러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 정도의 컴퓨터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사람 정도의 이런 2천만 권이 책을 넣을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려면 과연 얼마나 더 시간이 가야겠어요. 글쎄 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인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벌써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어때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책을 쓰고 예술을 창조하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인간이 그 정도까지 됐을 동안의 그 시간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 수백만 년에 걸쳐서 뭐 인간의 뭐 발달 이렇게 딱 구조를 만들잖아요. 뭐 처음에 원숭이인지 뭐 침팬지인지 하여튼 가지고 점점 등이 꾸부정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버떡 딱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런 어떤 설계 개념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건 그들이 상상해서 나온 것이지 그들이 실제로 그걸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뭐예요? 세계 각지에서 어떤 뼈조가리 하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구석기 시대 뭐 몇만 명,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자바 원인이 뭐 북경 원인이 무슨 뭐 오스트리아 이런 것들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땅을 어쩌다 파보니까 뭐 뼈다귀 하나 나왔다. 어쨌든 그게 사람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이 수백만 년 전에 여기 원시 문화가 형성이다. 그 뼈조가리 하나 갖고 이제 온갖 상상력을 다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뭐 아주 다양한 학설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의 허술한 그 진화론을 어때요? 보강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종종 조사하지만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1세기가 넘도록 쏟아 부었잖아요, 정보를. 그래도 진화론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발악을 해가면서 다윈의 진화론적인 그런 그 거짓 말도 안 되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포장을 해서 미신적 종교를 저들이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일반 많은 대중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 세이건 자신이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약 이렇게 100조 비트
뭐 2천만 권의 책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식과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진화론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적어도 2천만 권의 책을 담을 수 있는 이 두뇌가 형성이 되는 기간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세이건이 말한 2천만 권도 실제로는 인간 두뇌 정보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랬죠. 그럼에도 그 숫자는 너무 아득하다. 얼마나 많은 건지 또렷하게 이르면 농구 경기가 열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실내 체육관 코트 중앙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체육관에 홀로 서 있고 주변에 약 2만 개의 빈 좌석이 있다. 그 체육관 안에 2천만 권의 책을 채워넣으려면 각 좌석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쌓아 올려낼까.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안에 2천만 권의 책을 넣으려면 각각 모든 좌석마다 1,000권의 책을 쌓아 올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2만 석의 빈 좌석인데 그 하나하나에다가 1,000권의 책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책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에 2천만 권이면 여기 있는 책에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소평가한 건데, 근데도 2천만 권이라는 것 자체도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인간의 두뇌, 어떻게 말 그대로 자기 말대로 협소한 인간의 두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보자. 우리는 또한 세이건과 그 동료 다운주의자들의 다음과 같은 신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지적 존재 인간도 인간 두뇌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생명이 없는 자연 법칙 어떻게 인간과 그 두뇌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한단 말이니까. 아주 정말 참 좋은 아주 변증적 아주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어떤 생각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나 지금 가장 어떤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컴퓨터라고 해봐야 미리 먼저 넣어주는 여러 정보를 채워놓고 컴퓨터가 어떤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어서 어떤 질문을 하지만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질문에는 컴퓨터가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윈주의자들은 어때요? 늘 자연 선택을 얘기하죠. 여기 보죠. 자연 선택.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참 학문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 자체도 결국은 다윈 종교의 하나의 신학 용어입니다. 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도 하나의 다윈 종교의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한다 이거. 그럼 자연이 뭘 선택하냐고? 자연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지적인 뭐가 있나?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학문적인 말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이건 다윈 종교의 신학적 언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새로운 생물 종, 인간의 출현, 단세포, 이 세포의 이런 것들을 어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그건 자연 선택입니다. 그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 선택이 맞으면은 산속에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비워가면은 자연 선택이 맞다면은 못 비워가게 하던가 뭔가 또 지가 알아서 나무를 심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갖다 심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사실은 뭡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항상 이 언어를 잘 분석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 언어를 먼저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할 때 이 사람은 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한자를 아는 사람이 어휘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한자를 알아요. 한자. 이 한자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이게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푸는 거예요. 기독론 하면은 이게 원래 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한자가 없는 기독론 하면은 알죠.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기독론의 말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자를 알아야 돼. 사실은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볼 때는 천자문 정도는 띄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방식대로 천자문 정도는 해야 이게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머리가, 왜냐하면 신학 용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원서로 보지 않는 한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한자예요, 사실은. 뭐 성령론, 뭐 교회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다 한자잖아요. 뭐 구속, 구원, 한자 아닌 게 없어.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성도, 뭐 믿음, 신앙 다 한자예요, 다 한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한자를 진짜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크구나. 요즘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말귀. 이 한자가 없으니까 말귀를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슨 일이 너무 많대요. 멀쩡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쓰고 그게 잘못 쓴 용어인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은 게 많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자, 새로운 종물종은 어떤? 자, 우리 2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새로운 종물종의 기원을 논하기 전에 최초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단세포로부터 인간이 둔에 이르는 노종은 길고 험하지만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로부터 그 최초의 생명체에 이르는 노정은 그보다 더 길고 험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이런 전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생명이 가장 진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세포라고 할지라도 과연 어떻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이 무에서 유를 뭔가 할 수 있는 뭐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다윈주의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이해되는가? 다윈주의자들이 최초 생명체 등장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어때요? 새로운 생물종의 출현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대진화의 과정은 그것이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도 그보다 앞서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작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철학의 명제 중에서 이제 제일 철학자들이 항상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원인.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도 똑같아요. 이들도 지금 말하는 게 뭐니까 어떠한 대진화건 뭐건 간에 좋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생명체는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파고들 때 이 진화론자들도 어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저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논리의 일단 허점, 그 다음에 이들의 내용의 허점, 논리와 내용의 허점, 두 가지 허점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다윈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험적 범죄 순서 원리에 따라 도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자들은 뭡니까? 다윈주의자들은 마치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좀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마술적 방법으로 뭔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 유입설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연 발생설,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명은 뭐 이 우주 생성 시초기에 아니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처음 뭐 시초할 때 어떤 세포, 뭐 가스, 어떤 뭐 여러 다양한 물질이 어떤 우연한 조합에 의해서 그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실험실에서 증명하려고 했지만 증명이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스티브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내게는 백만전자가 되고 나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비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100만 버세요. 그러면 내가 그 비결을 뭐 알려주겠다 이거죠. 이런 말은 하나만한 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진화론자들이 말도 하나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자연 발생이다, 외계 생명체다 그래도 실제로 뭐요? 자연 발생을 했다는 증거가 과학적으로도 없고 외계 생명체 유입도 역시 뭡니까? 증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입만 열면 떠드는 과학 그 실험실에서조차도 증명이 안 돼. 자기들이 온갖 최적화된 실험 상태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윈주의자들이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원은 뭐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얼마나 그 참 설명이 쉽습니까? 얼마나 그 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것을 어떤 이제 증거 자료를 원하죠. 증거 자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 천국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 그들이 말하는 이런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저들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 자신이 뭐예요? 그들 자신도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내놓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 보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원리란 말이에요. 자, 한번 또 넘어갑니다. 이 다윈주의자들은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화학 물질의 원천조차 성모할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게 이제 100번 양보해서 좋다. 뭐 어떤 여러 뭐 질산이니 뭐 수소니 물이니 뭐 그랬다면은 그럼 그것들의 원천은 또 어디냐 이거죠. 그것들의 원천은 어디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좋다. 그럼 자연 발생을 했는데 그 자연 발생의 요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자연 발생의 요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뭐요? 그것도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그 가장 기본 단위를 뭐 원자라고 하죠. 원자. 뭐 또 원자보다 더 뭐 또 물질의 기본 단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원자든 어쨌든 분자든 간에 어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원자건 분자건 간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 발생조차도 이게 어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자연이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서? 흙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디서 왔어요?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공기의 기본 요소는 어디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여전히 다윈주의자들의 글이나 그들의 그 칼럼을 읽어보면은 여전히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다윈주의 체계와 설계를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서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그런 오늘날 같이 21세기에 그런 걸 믿고 있는가? 아주 조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주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어떤 명백한 증거, 또 그들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저들은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거. 자, 소진화 대 대진화. 이제 진화의 그 방식도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옹호하는 주장도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 자체가 진화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자, 단세포 생물에서 각종 동물을 거쳐 인간으로서 이어지는 대진화를 기억하는가? 대진화는 모든 생물종들이 단일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으며, 그러니까 최초의 단세포, 이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짐승도 나오는 것이고,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뭐 동물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이 지적 존재 없이 순수한 자연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신은 어때요? 관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맹목적인 과정이다. 맹목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떠한 개입되는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길바닥에 가만히 놓으면 그 돌멩이가 자체적으로 차가 올 때 피하냐 이거예요. 못 피하죠? 그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들은 뭐예요? 마치 돌멩이가 지가 알아서 차도 피하고, 지가 알아서 비도 피하고, 이거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윈주의자들은 이것이 자연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잘 분석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다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쓸 텐데, 그들의 우상 숭배 쓸 텐데, 그 자연 선택이란 말 한 가지만 갖고 아주 들이파도 진화론자들은 답이 없는 그 계속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선택, 진화 과정은 그 정에 비추다 지적 존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선택이라는 것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무목적, 그러니까 맹목적 과정일 뿐이며, 자연 선택이란 말은 단지 적자 생존을 의미한다. 적자 생존.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 구조 속에서 그 유전자 이런 여러 구조들이 지가 알아서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은 하여튼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잠깐 쉬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창조 진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진화와 대진화 사이의 분명한 차이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모든 전제들을 다 드러내는 게 필수적이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진화를 믿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질문하는 진화가 그럼 어떤 종류의 진화, 그러니까 대진화냐, 소진화냐.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제 주로 이제 다윈주의자들은 이제 대진화 쪽을 더 이제 선호하고 그걸 더 많이 이제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 돼 하고 이제 소진화는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진화는 쉽게 얘기하면
뭐 몇만 년, 뭐 몇백만 년, 이 장기간에 걸친 진화를 얘기하지만 소진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주의자들이 대진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 자신도 굳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이 어떤 약간의 추론이나 어떤 그 뭐 생물학 아니면 무슨 뭐 여러 어떤 이론을 뭐 자기들이 덧붙였을 때 적절하게 자신들의 그 논지를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런 다윈주의자들은 진화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폭넓게 정의한 나머지 특정 상황에 적용된 증거가 다른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말하는 진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적용 범위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적용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 그 자체 벌써 기준 자체가 벌써 오류가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 이론을 여기저기 아무리 다 뭐 갖다 붙인다고 해도 다 맞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 때 다윈, 필립 존슨 교수가 이런 이제 속임수를 폭로했죠. 바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연 선택을 지지한다는 증거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자연 선택이 새로운 새로운 기간, 또 다른 큰 변화, 아니면 심지어 영속하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게 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생물학자 조나단 웰스도 다음과 같은 말로 동감을 표시했다. 생화학적 돌연변이로는 우리가 생물의 역사에서 보고 있는 유기체들 내부의 대규모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5가지 유전학적 한계, 그다음에 뭐예요? 주기적 변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다음에 뭡니까? 중간 전이 형태 생물의 생존 불가능. 중간 전이 형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유인원 발달 과정, 인간이 도달하는 과정 속에 이 중간 형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역시 이제 거기에 어떤 형태, 뭐 어떤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분들. 그래서 요 지금 요런 5가지의 요런 증거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한 주간 쭉 읽고 요걸 한번 이제 대충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여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그 과제는 이제 우리 마지막 4번째 종강은 그 가정학습 주간으로 또 리포터 작성 기간으로 해서 저 청교도 목회학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아주 필독서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학기 지금 과목은